고2 9월 수학 가형 해설을 맡게 된 EBS 김민재입니다. 쌤이 예고편으로도 올려줬는데 이번 학편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원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시험 성적만으로 뭔가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나가야 될지 이제 그런 사용 설명서 같은 느낌으로 총평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쌤이 늘 강조하는 건데 수학은 조금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바꿔봐야지 진짜 많은 성적이 탁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단순하게 문제풀이만 보지 말고 어떻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지, 쌤이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원리와 아이디어를 이번 풀이를 통해서, 해설을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간단한 리뷰를 해볼 텐데, 자, 그럼 9월 학평에서 뭘 깨달아야 될까? 이제 이걸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대부분 다 좀 당했을 거야. 사실 쌤이 어제 시험 감독을 갔는데 애들이 2교시 시작하기 전에 그걸 막 물어보는 거예요. 쌤 이번 시험 범위 어디예요? 수학? 내가 너무 당황했어. 야, 너 시험 범위도 모르고 시험 보는 거야? 당연히 1학기 때 배웠던 수학 1부터 지금 어디까지 배웠어? 국한까지 정도 배웠지. 그러니까 국한까지 들어가겠지. 수학 1 들어가요? 대박, 다 까먹었는데. 네. 대부분의 우리 전국에 있는 제자들이 그랬을 거라고 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수학원은 지금 그렇게 까먹고 있으면 안 돼, 사실. 왜 안 되냐면요. 일단 수학원은 우리가 내년에 보는 수능 시험에서의 직접 출제 과목이야. 심지어 가나 공통입니다. 가나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공통 베이스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방학 동안 도대체 뭘 했나? 수학 공부했는데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다음 학기에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지 이전 학기에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제자들이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안 하면 잊어버리는 게 너무 당연하고 수학원의 개념들이 가물가물한 그런 상태겠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 학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재학생이고 내신을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2학기 때 배우는 그런 과목이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9월 학평을 결과는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 이제 그것들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쌤이 간단하게 9월 학평 문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쭉 프리뷰를 좀 해줄게요. 리뷰를 한번 해줄게. 그럼 아마 여기 지금 단어명도 적어놨기 때문에 내용들 보면 아 진짜 그랬었지 시험 때는 잘 못 느꼈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이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거듭제곱과 지수함수 관련인데 일단 쉬운 계산 문제는 거듭제곱에서 항상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지수함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극한 배웠던 거 수학책에서 배웠던 내용과 콜라보를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은 실제 수능에서도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같은 경우가 이제 극한 문제나 미분 문제와 많이 연계되어서 나오니까 반드시 잘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로그의 연산과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계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로그함수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29번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일반각과 호도법은 사실 일반각 호도법 배우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던 뭐 60도, 45도 이런 각들이 있는데 왜 뜬금없이 호도법을 배우지부터 시작해서 되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때 꼭 배우는 것이 부채꼴의 이제 넓이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묻는 문제 나왔었고 쌤이 해설하면서도 잘 정리를 했으니까 혹시 잊어버렸던 친구들은 꼭 한 번 좀 복습하길 바랄게요. 또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변환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삼각함수의 가장 핵심적인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관련된 문제 나왔었고 아마 가장 어렵게 많이 느꼈던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이 언급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은 이전의 교육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 한참 전에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도 문제에 출제됐을 때 거의 진짜 어려운 문제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 범위가 들어가면서 수능까지 봐야 되니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등차 수열 문제도 언급되었는데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정말 등차 수열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20번, 21번에서 등장을 했는데 등차 수열 치고는 꽤 난이도 있는 문제였고 쌤이 그래서 한 번은 좀 직관적으로 또 한 번은 정말 식으로 이렇게까지 전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두 문제를 좀 잘 비교해서 내가 등차 수열의 모든 개념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알겠죠? 20번이랑 21번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등비 수열 문제는 좀 쉽게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도 활용되기는 등차 수열에 활용되기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 좀 더 어렵게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됩니다. 실제로도. 그리고 이제 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시그마의 성질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나왔고
보통 기납적 정의와 수학적 기납법을 좀 어려워하는데 기납적 정의를 쓸 때 혹은 수학적 기납법을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좀 소원할 수 있었던 그런 식까지도 정리를 같이 해줬기 때문에 꼭 같이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2학기 때 열심히 배우고 있는 수학2에서는 물론 수학2를 1학기 때 배운 제자들도 있겠지만 극한 파트까지만 들어갔는데 극한을 아마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어요. 특히 또 그런 문제들은 수능 시험까지도 계속 언급되어지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기를 바랄게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서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때 자기가 모르는 틀리는 문제들만 문제를 풀지 말고 꼭 문제 풀이들 다 확인해 보길 바랄게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국어학편을 보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당장 풀이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이전에 배웠던 수학원의 여러 개념들을 소환해서 정리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 두 번째는 이제 11월이 지나면 좀 충격적인 얘기긴 한데 지금 고2가 고3이야.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이야. 현실로 다가왔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지금 수능 고3 선배들의 수능이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시기 딱 지나고 나면 모든 초점이 지금 우리 여러분들한테 맞춰지게 됩니다. 멀리 느껴졌던 수능이 당장 코앞으로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원은 또 공통 출제 과목이기도 했죠. 그래서 수학원을 잘 복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가형 듣는 친구들은 미적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데 미적분에서 수학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요. 수학원을 복습하지 않은 단계에서 내가 미적분을 공부하거나 수능을 준비하게 되면 나중에 또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개념을 조금 알고 있을 때 일주일에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복습을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복습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점 반드시 기억하고 이번 해설 강의 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론 내신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내신도 잘 받고 수능 시험까지 만약에 잘 맞을 수 있다면 좋은 선택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능까지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달렸으면 합니다. 알겠죠? 마지막은 쌤이 가장 좋아하는 글귀인데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예요. 우리 제자들의 삶은 스스로 바꾼 거기 때문에 쌤이 잠시 도와주는 겁니다. 반드시 스스로 수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쌤이 항상 옆에서 도와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쌤은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